네, 안녕하세요. 놀이심리상담소 2급 과정. 오늘은 놀이치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심리학의 역사를 정리할 때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현대 서양 학문의 바탕이 되는 것은 진화론, 다원의 종의기원이라는 서적을 통해서 어떤 생물의 진화론적 이론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무신론적 이론이거든요. 기존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다원이라는 분께서 인간은 침팬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침팬지에서 진화하여 인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는 인간이 진화되었는가라고 해서 막 연구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학문들이 이 진화론에 영향을 안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네, 진화론을 바탕으로 이제 독일의 분트라는 분이 처음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도 심리학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는 수많은 토론 속에서 분트를 이제 심리학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심리상담, 놀이치료에서의 출발점, 근간이 되는 것은 이제 프로이트 이론이 아닐까 이야기합니다. 이제 프로이트는 우리 인간의 정신 구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나 어떤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많은 행동들이 결정난다, 뭐 그런 식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의 구조를 보면 이드, 자, 초자라는 세 가지 구조에 의해서 그 역동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정신세계, 정신 활동들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프로이드 이론이고요. 이렇게 프로이드 이론을 쭉 타서 이제 쭉 중간에 이제 역사가 쭉 있지만 제가 당강 잘라먹고, 네, 칼 로저스가 나옵니다. 이제 로저스는 이제 미국 분이신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결정론적 이론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하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뭐 그런 관점이라면, 이제 노저스부터는 그 상담자의 권위를 내립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더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로저스는 이 상담이라는 것이 해석이나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공감과 수용과 일치된 자세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했을 때 더 내담자들의 변화가 잘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저스는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라면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냐. 저 절벽에 있는 소나무를 봐라. 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어떤 인간이라면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한 경향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 발전할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론들이 쭉 계속 발전하고 수많은 상담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드세이저에서 해결 중심 상담 기법에서는 단기 상담 기법으로 접근하고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접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론적 체계를 고수하기보다는 그 내담자에 맞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손대지 말라.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이라는 건 내담자가 호소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라. 어떤 방법이 있어서 방법을 적용했는데 효과야, 변화가 있어. 그럼 계속하고, 만약에 어떤 방법을 적용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만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정신분석의 흐름들을 쭉 이렇게 보면 이 프로이드에 의해서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어떤 촌동네에서, 촌동네가 맞나? 네, 촌동네에서 프로이드와 여러 몇 사람끼리 열 몇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뭉쳐가지고 이제 빈학회, 빈정신학회를 설립을 한 것이 이제 어떤 정신분석 학문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학자들이 융과 아들러도 같이 했습니다. 프로이드나 융이나 아들러 같은 경우는 다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드가 자신이 이야기한 이론과 융이 생각하는 그 이론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서 융이 이제 분석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이렇게 뻗어나갔고요. 아들러는 이제 개인심리학이라는 분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이 안나 프로이트의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이론, 프로이드 학파, 카렌 호나이 같은 학자분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여러 학파들이, 여러 학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프로이드와 융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차이를 있었거든요. 융 같은 경우는 그 사회에 집단적으로 내려오고 전수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프로이드하고 좀 다른 의견을 받고요. 이제 프로이드는 6세까지 성장하는 배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난다는 결정론적 입장을 펼쳤다면 아들러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론적 입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자신의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놀이치료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꼬마 한스 사례에서부터 근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꼬마 한스 사례가 놀이치료를 실시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프로이드가 광장공포증을 앓고 있는 꼬마 한스에게 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그 한스의 아버지를 통해서 정신분석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성공적인 치료를 됐다고 프로이드는 믿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론인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을 근거로서 채택한 사례로 뽑기도 합니다. 근데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정신분석의 대상이 아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신분석이라는 체계 이론을 가지고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를 접목한 학자가 클라인입니다. 클라인은 아동의 놀이는 정신분석에서 하는 자유연상과 같은 작용을 하고
치료자와 놀이를 통해서 전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전이 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전이 과정이 일어날 수 없다면 정신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동이라는 것은 그의 엄마,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석가한테 전이 과정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트도 프로이트의 이론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클라인과의 이론적 대립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전이 현상이 그 정신분석 과정에서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게 이제 클라인이고요. 안나 프로이트 같은 경우 부정적 전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론적 대립과 한 약 3년, 4년간의 영국에서 피 터지는 논쟁을 벌였고 그게 이제 되게 많이 기록에 남으면서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기법 이론들을 발전시킨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막 그 유럽에서 막 이렇게 막 영국이랑 독일도 맞나? 하여튼 영국이랑 프랑스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유럽에서 한참 이론들을 발달시키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정신분석을 공부했던 학자들이 이제 다 도망갑니다. 영국으로 도망가고 미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미국으로 전파되면서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칼 로저스도 정신분석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 돼서 이제 정신분석가로 활동을 하던 중에 주로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정신분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동을 대상으로 정신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해석을 하는 것보다 아동의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니까 공감과 수용과 일치된 모습을 보이니까 더 상담 효과가 좋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비지시적 상담 기법이다 라고 이름이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치료자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지시적인 이제 의사와 환자 관계 형식의 상담 기법으로 적용이 됐었던 이론입니다. 그렇지만은 칼 로저스는 그런 게 아니라 내담자와 상담자가 가능한 동일한 위치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비지시적인 상담자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자연스럽게 상담하는 과정을 상담 기법으로 개발하게 되고요. 이 엑슬린이라는 어떤 로저스의 제자분이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란 매체를 가지고 상담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딥스라는 책에 의해서 세상에 나옵니다. 그 이론이 발전하여서 아동 중심 놀이 치료가 발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놀이 치료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흐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동 중심 놀이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아들러 놀이 치료 기법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돼서 서적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아들러 놀이치료의 저자분은 이제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트레이닝 받다가 자신이 아동중심 기법이 도저히 안 맞아서 고민하던 중 아들러 이론을 접목하게 돼서 이제 아들러 놀이치료가 개발된 거고요. 지금도 수없이 놀이치료 기법들이 다양하게 발전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심리학의 역사, 심리학의 역사보다는 심리 상담의 역사와 놀이치료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칠게요.